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유니티 특강에 여러분들 설치까지 끝났으니까 첫 번째 프로젝트 유니티 특강 1번 지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 생성을 하나 하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D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3D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3D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얘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몸체 큐브 만들고 바퀴를 이제 실린더 4개를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벽체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좌회전하게 되면 바퀴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우회전하면 또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바퀴 움직이게 했고 또 이제 전진, 후진, 또 방향 전환해서 또 그쪽으로 움직이기 뭐 이렇게 해서 했고 회전 중심을 딱 요거 뒷바퀴 축에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3D로 했는데 요거를 일단 2D로 한번 하는 걸로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2D로 가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체 우리 프로젝트 폴더 자체를 2D로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오픈 프로젝트 그래서 만드는 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유니티 항상 보면은 시작은 유니티 허브로 시작을 하고요. 유니티 허브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선택하면은 이제 이쪽 화면으로 이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유니티 허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것인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것인지가 선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무튼 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걸로 목표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닫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하나 선정하는 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나? 네. 이것도 새롭게 지금 하나 열리고 있죠. 열리는 데는 좀 빨리 걸려요. 프로그레시브 바가 그래도 오픈이기 때문에 이거 생성이 아니라 생성할 때는 뭐 한 47개 작업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나요?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저는 오픈은 그거보다는 한 10배 빠른 것 같아요. 쭉 여기 가는데 진행하는데 그다음에 기존에 또 열어놓은 거는 또 닫아야 되니까 2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콘을 보면은 작은 아이콘이 있고 큰 아이콘이 있어요. 큰 아이콘이 이제 유니티 허브고 작은 아이콘이 이제 프로젝트 열린 아이콘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은 아이콘이 열기만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고 좀만 기다려 봅시다. 금방 열리니까.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거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3D 오브젝트는 지금 곧 닫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닫아야 되죠. 요거 그래서 느릴 수도 있어서 닫아버릴 때는 그냥 X표 누르면 기존 게 닫혀지는 것입니다. 닫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네, 다 닫았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빨리 가네요. 2개가 열려서 그런가 보다. 쭉쭉쭉 가서 열렸어요. 그래서 허브도 일단 닫고 이게 이렇게 열린 상태. 이 상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2D 열어진 상태인데 여기서는 초기 화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씬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라는 거 딸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오셨죠? 그럼 이제 씬즈가 자동으로 샘플 씬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꿉시다. 여기가 이제 샘플 씬즈로 되어 있는 게 이름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할까요? 클래스 1이라고 할까요? 첫째 쭉? 이거를 이름 바꾸는 건 살짝 한 번 더 쳐가지고 클래스 1 이렇게 바꿔버리면 네 이게 클래스 1으로 바뀌는 것이고 클래스 1 씬즈에 놓고 씬즈의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Show in Explorer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워킹 폴더가 눈에 보이는데요. 그 워킹 폴더에서 여러분이 방금 이름을 바꾼 씬즈라는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름이 바뀐 이름의 유니트라는
것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완점 유니티가 지금 CNG의 이름인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그러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씬이 있을 수 있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개의 씬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게임의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무튼 프로젝트명은 뭐죠? 마이 프로젝트. 이것도 이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 프로젝트 내에 씬즈 하나를 현재 만든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끔씩 이렇게 그 쇼인 엑스플로러 탐색기로 실제로 현상을 보면 되고,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SM 밑에다가 SS에 놓고 오른 버튼 누르면은 크리에이트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로 해가지고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프리팹이라는 걸 만들겠어요. 프리팹 또 SS에 놓고 오른 버튼 눌러서 처음부터 만들어줘도 되긴 되지만 또 이것이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게 기본적인 폴더가 4개가 있더라고요. 대문자 프리팹스 이렇게 해서 프리팹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머티리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폴더 머티리얼즈 대문자에서 머티리얼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지금 그 유니티 화면을 한글화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매뉴얼에 보면 한글화로 되어 있는 걸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화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영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자료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또 한글화하고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영문으로 그냥 파일, 머티리얼스, 에셋 이런 식으로 그냥 영문에 익숙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현재 하얀 게 있고 까만 거 있는 거는 까만 건 다 엠프티 상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은 비어 있잖아요. 클릭해 보면 스크립트 딱 비어 있는 상태고 스크린제에는 뭐가 있죠? 딸랑 클래스 완점 유니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를 기본 준비 상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살짝 반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뭐를 얘를 좀 작게 할까요? 작게 해서 창을 좀 이쪽으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띄워놓고 봅시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화면에 대한 지금 조금 더 이해를 보이자면 이 왼쪽 창이 하이라키 창 또는 우리말로는 계층 창이라고 계층 구조 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계층 구조 창, 하이어라키. 이쪽을 컴포넌트 창, 컴포넌트 창이라기보다 여긴 컴포넌트 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탭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탭이잖아요. 미래만 이것도 탭이네. 그래서 뭐 컴포넌트 탭 또는 하이어라키 창, 뭐 어떤 책은 뭐 view, 뭐 하이라키 뷰, 뭐 컴포넌트 뷰 그러는데 뷰, 창, 탭 다 같은 말이니까 그냥 아무튼 눈에 보이게 이쪽이 하이라키 저는 창으로 하겠어요. 하이라키 창, 컴포넌트 창, 여긴 프로젝트 창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우선 눈에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씬 뷰가 있고 게임 뷰가 있다. 이 정도만 알려두고 위에는 이제 메뉴바가 있죠. 그래서 메뉴바는 앞으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에디트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에디트의 프레퍼런스로 가가지고 2022보다는 2019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9를 깔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니티 깔 때 비주얼 스튜디오 뭘 깔 거냐 물어볼 때 저는 별도로 얘가 추천하는 걸 그냥 기본으로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컴퓨터 내에 2022도 깔려 있고 2019도 깔려 있어요. 근데 2022보다는 19가 좋은 게 서로 충돌이 덜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VS 코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또 VS 코드대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터널 툴즈의 스크린 에디터에 보면은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2, 2019 VS 코드가 다 보이는데 저는 2019를 선택해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딱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몸을 풀어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주는 오브젝트는 기본 오브젝트는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컴포넌트 창이 쫘르르 보이죠. 요것만 딸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메인 카메라 말고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그다음 작업이죠. 그래서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어 보겠어요. 플레이어는 empty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empty라는 건 뭐냐면은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create empty 얘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라고 뜨고 있죠. 그러면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요? 플레이어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컴포넌트 창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름을 살짝 해가지고 플레이어로 바꿔주세요. 플레이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로 갑시다. 플레이어. 네,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명이 플레이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라는 말을 써요. 그거라고 합시다. 객체하는 클래스 객체하고 게임 오브젝트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게임 오브젝트를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추가로 하나를 더 하게 되는데, 역시 add 컴포넌트 추가를 해가지고 add 컴포넌트 rendering sprite 노브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빈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예요. 아까 empty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를 하라고요? 여기서 add 컴포넌트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를 선택하라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 어떻게 선택해? 피직스로 가는 건가요? 여기서 찾는 건가요? 네, SP. 그냥 그러면 SP 치면은 스프라이트 렌더 컬라이더가 아니라 렌더러, 그쵸? 요건가요? 여기 있죠, 렌더러. 예. 그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 add component 렌더링까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스프라이트, 좀 넌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어렵게 했네요, 처음부터. 스프라이트 렌더에 스프릿을 선택하라는데, 스프라이트 여기죠? 스프릿이 아니라 스프라이트를 선택해가지고 동그라미 버튼 여기를 클릭해야 되나? 요거요? 동그라미. 네, 요걸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뭐 노브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한번 선택해 봅시다. 복잡하네요. 오랜만에 또 하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고. 네. 다시 가봅시다. 네,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왜 저희 창문이 잘 안 보여? 크게 끼워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것 중에서 노브 얘를 선택해가지고 네,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거죠? 여기 더블 클릭해야 돼? 선택.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요? 여기 K 노브라고 들어왔죠? K는 이제 묵음이니까 그냥 노브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 노브 선택했고 그 다음에 네, 끝난 건가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노브의 형태가 된 건가? 모르겠네. 노브 형태가 된 건가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게임 시행창 들어가는. 이게 보이나요? 노브가? 이렇게? 근데 왜 여기서 씬뷰에서는 안 보이죠? 이게 겹쳐서 그런 건가? 그럼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놓고 좌우 움직이는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툴바라고 하는데 툴바에서 이제 얘를 선택해서 카메라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노브가 살짝 보이네요. 쬐그맣게.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 더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번에 2D 오브젝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트로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서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뭐 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빈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컴포넌트 추가로 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까지 해가지고 스프라이트 찾아가서 오브젝트를 선정해도 되고 처음에 빈 오브젝트를 하지 말고 그냥 2D 오브젝트로 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서클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일단은 지우는 방법은 오른 버튼 눌러서 얘는 일단은 델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갔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죠? 스크립트 생성해 보자 그랬어요. 그 스크립트 생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에 대해서 스크립트 생성하는 건데 아까 스크립트 파일로 빈 오브젝트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오른 버튼을 눌러서 create C# 스크립트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스크립트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름을 C# 스크립트의 이름을 현재로는 그냥 new 뭐라고 되어 있죠? behavior라고 그냥 자동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름을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한번 바꾸라고 그랬어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바꿉시다. 여기서 그러면 자동으로 new behavior인데 얘를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한 번 더 살짝 클릭해가지고 네 플레이어 컨트롤러 이름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파일명이 바뀐 겁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그런 상태에서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프레퍼런스로 연결된 비주얼 스튜디오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019로 제가 지금 세팅되어 있고 2019를 열게 되면은 네 이런 상태로 뜨게 되죠. 어디 갔죠? 오늘은 실습이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또 2019 화면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상태까지 됐는데 여기서 처음에 제가 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안 만들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코드에는 new behavior 스크립트로 처음에 디폴트 이름이 아직도 안 바뀌어져 있어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파일과 클래스명은 같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유니티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명은 플레이어 컨트롤러.cs지만 요 클래스명도 파일명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초록색 부분을 뭐라고 바꾸라고요? 그대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바꿔주세요.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바꾸고 들어갔으면 자동으로 바뀌어졌을 텐데 일단 이 파일명이 new behavior로 된 상태에서 제가 이름 나중에 바꿨기 때문에 코드상으로 안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은 기본 준비 자체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2D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브 형태로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얘가 스크립트까지도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에디터 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는 거는 단순합니다. 자, 얘를요, 일단 저장을 누르고요. 저장 버튼을 모두 저장을 누르고 다시 얘로 가게 되면은 네.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장을 누르고 화면 전환을 하면은 이쪽으로 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장을 안 하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장이 됐는데 이 상태는 대본만 있는 상태지 대본이 오브젝트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대본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두 명이 메인 카메라와 플레이어가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터. 배우예요. 나는 뭐예요? 감독이에요. 그럼 대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대본 폴더에 대본만 쫙 있을 뿐이에요. 수십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이 오브젝트들한테 어느 대본을 써요? 카메라맨한테는 이 대본을 쓰고, 플레이어라는 요 오브젝트는 어느 대본 쓰고 배정해 줄 수 있죠. 대본
필수 아닙니다. 없을 수 있어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오브젝트마다 다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대본은 어딘가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대본이 0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작은 안 되는 거죠. 단 하나, 적어도 하나는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디다 연결할까 생각하는데 뭐 메인에다 연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플레이어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대본을 잡고, 잘 보십시오. 잡고 파란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X표가 나면 놓을 수가 없다고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탁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잘 받아요. 아직 다시 놓겠습니다. 얘를 지금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이게 컴포넌트 창으로 바뀐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쭉 당기면 이게 안 된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럽니까? 파란색이 되죠? 그 순간에 탁 놓으면은 대본이 삽입된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본이 이제 컴포넌트화가 된 거예요. 요거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컴포넌트 창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창 사이사이 여기 컴포넌트에서 가만 보면은 이게 다 이미 메인 카메라는 달랑 컴포넌트가 2개뿐이에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와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2개가 있고 오디오 리스너라는 3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건가? 아무튼 컴포넌트가 있고 플레이어라는 노브라는 게임 오브젝트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떠 있냐면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렌더러, 그 다음에 지금 디폴트 머티리얼, 그 다음에 지금 추가한 스크립트 이렇게 4개가 지금 컴포넌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열기 닫기는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열리고 닫고 프로퍼티들을 보는 거죠. 해당되는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컴포넌트는 하나하나가 실체는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보이는 겁니다. 그 프로퍼티는 지난번에 다 공부했죠. 그 클래스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프로퍼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의 스크립트 프로퍼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플레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에 스크립트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체는 뭐라고요? 실체는 현재로서는 얘인데 뭐 이 실체를 우리 C샵 공부한 대로 따지자면은 이쪽은 패키지 인크루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이고 얘는 보이드 스타트, 보이드 업데이트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C샵 공부할 때 그 메인 클래스하고 비슷한 게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 역할이 된 거고 얘가 지금 이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에 연결되는 순간에 객체가 생성된 거예요. 근데 객체 생성되는 거를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객체가 생성됐겠구나 어느 자리인가. 클래스는 틀이기 때문에 템플릿이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죠. 인스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스턴스화가 되어야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클래스는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틀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구현이 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현 작업을 뭘로 한 거라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오브젝트 컴포넌트로 집어넣는 순간에 유니티가 뭔가의 객체를 생성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생성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오브젝트의 점 스타트를 실행할 수 있거나 점 업데이트를 실행하겠죠. 그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그러면 스타트는 뭐고 업데이트는 뭐냐?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 유니티 생명주기로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떤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에 한 번만 실행되는 메서드가 유니티가 한 번만 생성해요. 그게 자동으로 객체 생성을 해가지고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해가지고 스타트를 한 번 실행해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업데이트는 픽스드 업데이트도 있고 많은 업데이트가 있지만 우선 많이 쓰는 이 업데이트는 매번 반복 실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라는 실행을 할 동안에 얘는 한 번만 생성하고 그다음부터 얘는 계속 반복하는구나. 어느 순간마다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초에 60번 프레임을 우리가 이게 애니메이션 한다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얘가 실행된다. 이런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 없어도 되고 다 있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뭐라고요?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필요가 있으면 만들면 그만인 거죠. 그냥 껍데기로만 뭐 우리가 클래스 아무 메소드도 없고 아무 프로퍼티도 없고 아무 필드도 없는 클래스 뭐 객체 생성해서 실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실행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내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뭐 실행해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업데이트는 당분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뭐 스타트만 가지고 갖고 놀자. 그럼 이 상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C샵에서는 컨솔 라이트 라인을 쓰듯이 여기서는 디버그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디버그라는 걸 하나 돌려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디버그 로그 대문자 로그 해가지고 네 헬로 유니티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 유니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스트링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타트 한 번만 실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C샵 문법을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저장 해놓고 빠져나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랬죠. 업데이트 돼가지고 얘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면 동글뱅이가 이건데 노트북마다 실행되는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그래서 딱 바뀌었으면은 요거를 살짝 열어보면은 인스펙터 창인데 플레이어 창으로 가가지고 한번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였잖아요. 네. 네. 게임 창으로 가야 되나? 네. 이 상태에서 이게 왜 안 열리죠? 상관없어요. 지금 스프라이트 플레이어 컨트롤러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콘솔 창으로 얘를 이제 콘솔 창 얘기를 하겠습니다. 콘솔 창은 요 디버그 창인데요. 이 상태로 놓고 지금 이 상태가 그냥 요게 이제 촬영장 씬이고 요거는 카메라 뷰에서 바라본 카메라 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임 창은 카메라가 바라본 창, 씬 창은 카메라 위치부터 모든 플레이어가 다 보이는 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촬영장에 있는 거는 카메라 세팅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는 게 촬영장 씬이고 카메라 씬은 카메라에 담긴 씬이기 때문에 촬영한 씬이죠. 게임 씬은 촬영한 씬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건 카메라가 이제 바라본 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컨솔 창에 결과가 출력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최초로 이제 유니티에서 헬로 유니티라고 딱 출력이 되면은 한번 메시지를 던져본 거죠. 이 상태까지가 일단 한번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오브젝트 만들었고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 컴포넌트화 시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죠? 거기까지의 한 바퀴를 이제 돌려본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쭉쭉 가서 헬로우까지 했고 실행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요?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스크립트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이그젠플에는 없지만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 오른 버튼 눌러서 이번엔 크리에이트 C샵 스크립트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카메라라고 그냥 카메라 컨트롤 할까요? 카메라 컨트롤 이름 길지만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컨트롤 지금은 처음 만들 때부터 카메라 컨트롤 붙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클래스명이 카메라 컨트롤로 바뀐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카메라맨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본 카메라맨은 원래 대본을 찍기만 하지 대본이 없는데 자, 이 상태에서도 업데이트는 당분간 안 쓰니까 날리고
네, 나도 한마디 하겠다. 카메라는 저 레디라고 하겠습니다. 레디 투 고. 그러면 카메라 쪽에서는 역시 디버그, 로그, 카메라 레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레디 이렇게 해서 또 한마디 하고 출력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여기서 보면은 카메라 컨트롤 .cs 그다음에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클래스 네임 다 일치돼야 되고 역시 모드 저장. 그래서 모드 저장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환을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끔씩 보면 이 플레이어 포커스라는 게 흐릿하게 되어 있으면은 제가 아까 먼저 실행한 프로그램이 정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실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꼭 플레이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화면이 좀 밝아지면서 스탑이 프로그램이 정지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가끔씩 파일도 세이브를 한 번씩 해줘가지고 이 전체 씬이 알아가지 않도록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스크립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대본만 있는 거지 배정을 안 했죠. 배정 어떻게 한다고요?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창에다가 대본을 쓱 갖다 놓으면서 파란색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갖다 놔주면 대본이 삽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대본은 카메라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이제 대본이 연결됐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스레드처럼 두 개의 스레드가 도는 거예요. 병렬로. 알겠죠?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처음에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헬로 유니티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뭐죠? 카메라 쪽에서도 네, 카메라 레디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먼저 나온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무튼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스크립이 이런 식으로 붙여지고 실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그젠플로 게임 오브젝트 제어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게임 오브젝트 쪽에서 가가지고 카메라 요거에 항상 보면 이제 현재는 콘솔 상태니까 탭을 프로젝트로 바꿔가지고 요 카메라로 클릭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항상 띄워놨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얘를 항상 띄워놨기 때문에 그냥 얘를 클릭 안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 고치고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얘를 두 개를 항상 띄워놓고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 쪽이 아니라 플레이어 컨트롤러 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탭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두 번째 문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게 뜨고 있죠. 안 뜨면 에러가 걸린 거예요. 저기 항상 자동으로 추천이 떠줘야지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set 하고 치면 또 얘가 액티브라고 뜨죠. 그러니까 해놓고 뭐 얘를 선택해도 되고 그냥 다 쳐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set active 해놓고 우리가 불 컨스탄트로 false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를 넣어서 세미콜론을 해주시면 자기 자신을 set active false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죽인다기보다는 disable, active 상태가 아닌 걸로 만든 거예요. true가 되면은 살아난 상태, false는 뭐 잠자는 상태라고 봅시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냥 active만 deactive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놓고 저장하고 또 역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브가 어떻게 되는지 바뀌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아깝게 지금 또 이게 좀 회색 상태가 되면은 아깝게 항상 제가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정지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먼저 거를 항상 정지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지가 안 된 여기 플레이 포커스가 이렇게 회색으로 흐릿하게 되면은 아직 먼저 게 정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항상 얘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에 새로 바뀐 문장이 업데이트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은 네, 화면이 노브가 사라져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네, 노브가 사라졌죠. 네, 콘솔에서도 카메라 레디 헬로우 유니티의 노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한번 컨트롤 해본 거고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해보는 한 번 더 눌러서 플레이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오브젝트 이동 한번 해봅시다. 오브젝트 이동은 뭐냐면은 트랜스폼 포지션 해가지고 벡터 3, 1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벡터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이제부터 얘를 움직여 볼 건데요. 벡터라는 거는 플레이어 누르고 그 다음에 촬영장 씬으로 간다면은 이게 벡터가 보이는데요. 벡터라가 보는 게 보면은 빨간색이 X 방향,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X, Y, G가 이렇게 있는데요. 로테이션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어요. 당장은 이제 X, Y 위치만 봅시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이 G축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G축은 우리 눈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재 오브젝트의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물론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이게 X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두 칸 이동하면은 2.0 자리로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얘를 리셋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될 것이고 다시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네 다시 플레이어 누르고 얘를 눌러서 Y 방향으로 움직여서 또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Y 방향까지 바뀌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리셋 눌러서 다시 원위치 시켜 봅시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촬영장에서 감독이 너 저 자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배우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좀 촬영장 모드에서 마우스로 지금 플레이어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스스로 대본에 내가 앞으로 걸어간다 그게 있을 수 있죠.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대본에 의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본에 의해서는 아까처럼 다시 그 대본으로 가가지고 트랜스폼이라는 움직임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벡터를 하나 만들겠어요. 그래서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 2로 할까요? 3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뭘로 했나요? 벡터 2가 있고 3가 있는데 3를 갔네요. 벡터 3로 갑시다. 벡터 3, 3차원 벡터가 있는데 글쎄요. 포스라고 하나 만듭시다. 그냥 여기서 아무 이름에 쓸 수 있는 거죠. 객체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듯이 new 벡터 이것도 일종의 벡터 3의 또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생성할 때는 이런 문법을 썼죠. 벡터 3 이렇게 썼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네. 값을 넣어야 되겠죠. 000이라 넣읍시다. 0 100? 000 가면은 원점이니까요. 10 0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생성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인스탄스 포스.x가 1이고 네. x가 프로퍼티예요. 포스.y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0이고 포스.z가 0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일이 저 클래스 프로퍼티의 하나하나를 저렇게 .x, .y를 해서 우리가 다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초기는 100으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얘를 다시 폴스 해버리면 노브가 안 보이니까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뭐죠?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방법은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미 메소드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객체?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객체에 이미 있어요.
얘는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마더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저 메소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걸 내가 쓸 수 있구나. 트랜스폼이라는 이 마더 클래스로부터 정의된 거에 포지션, 위치 이동, 포지션이 있고 로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포지션을 쓰겠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쓰고 그 다음에 벡터를 보내는 거죠. 뭐를 보내는 거죠? 포스를 보내는 거예요. 네, 포스를 보내고 포지션. 왜 빨갈까요? 빨가면 안 되는 거지? 왜 빨갛죠? 잘못했습니다. 가로를 쓰는 게 아니군요. 저기 왔다 갔다 해요. 프로퍼티예요. 포지션은 메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를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냥 포스를 써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다 빨강이가 다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비주얼 19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2019지만 얘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속 프로세스 메서드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 줄이 거지면은 오류가 나는 겁니다. 네, 이 상태까지가 되면은 100으로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파일 저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유니티로 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기다렸다가 네, 다 됐죠. 레디 상태가 됐죠. 게임 모드로 놓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얘가 저 노브가 X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조금 느리지만 네,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뚝 움직였죠. 그럼 움직인 상태에서 확인해 보려면은 얘를 플레이어로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컴포넌트에 100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 움직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또 움직여 보자. 또 얘를 중지하고 아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항상 중지를 하고 다시 뭐죠? 그 코드로 가가지고 여기는 Y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꿀게요. 뭐라고요? 포스 점 Y E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자, 포스 점 Y는 엄밀히 말하면 플로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5로 하고 싶다 그러면 2.5도 가능한데 얘는 플로트이기 때문에 뭐를 넣어줘야 된다고? 리터럴을 명시해 줘야 돼요. F 리터럴을 명시해서 왜 더블을 안 쓰고 플로트를 쓰느냐? 유니티는 다 플로트만 써요. 왜요? 연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굳이 정밀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내내 2028 해상도 내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뭐 더블을 쓰면 그거는 자원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본 타입이 플로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터럴을 꼭 붙여줘야 돼요. 정수일 때는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임플리시트 타이핑을 하는데 소수점일 때는 리터럴 F를 붙여줘야 돼요. 플로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2.5 이렇게 해놓고 움직여주면 마찬가지 1에 2.5에 0으로 움직여라는 거랑 똑같은 명령이에요.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항상 저장 해주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딱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얘가 팝업 창이 사라지면은 딱 레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컴플리션도 좀 기다려. 꺼져줘야 돼요. 레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Y 방향으로 1, X 방향으로 1, Y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실행해 보면은 네. 내가 화면을 너무 많이 띄워서 그런가 좀 전체로 느린데 이동됐고 플레이어 누르고 컴포넌트 창으로 확인해 보면은 네 1, 2.5, 0 이렇게 대본대로 노브가 움직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어떻게 쓰느냐,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 내에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건데 벡터 1이라는 거는 또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벡터 방향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쓴 게 좀 더 보기가 좋죠. 정확하게 좌표를 명시하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볍게 몸풀기 플레이어 이동 구현을 키로 한번 해보죠. 키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코드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좀 더 몸풀기가 들어가는데 키로 해보기는 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당분간 안 쓴다고 업데이트를 없애버렸는데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방법이 뭐 치면 되는 거니까 void 업데이트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벌써 딱 뜨지 않습니까? 추천창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if if문을 써가지고 input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getKey라는 네, 그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걸 좀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못 외우고 있어요. 자, 보면서 네, 키코드라는 걸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코드 여기가 키코드 요게 이제 여러분은 열거형이라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C# 할 때 배웠죠. 열거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w 이래 버리면 이게 열거형이에요. 나중에 열거형 인엄에 대해서 나중에 그 C# 책 보시면 열거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키코드의 열거형으로 W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미적으로는 W 키가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nput get key 키코드 열거형으로 W 이렇게 해서 if 문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뭐라고요? transform translate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translate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translate과 positional의 차이는 뭐냐면 position은 직접적으로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절대 위치를. 근데 transform은 현재 위치에서 x 방향으로 움직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 상대 좌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translate로 해서 뭐 0, 1, 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 1, 0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점이 아니라 콤마로 해서 그러면은 W 키를 칠 때마다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키보드에 W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죠? S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S키 할 때는 내리는 게 좋겠네 하면은 한 번 더 해가지고 S키일 때는 내리자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보니까 A, D 키가 있네요. 그럼 뭐 계속 추가를 해서 A 키일 때는 A 키보다 먼저 할까요? A 키일 때는 좌로 움직일까요? 네, 그러면 A 키가 좌측에 있는 키니까 좌로 움직이려면 -X 방향이 돼야 되니까 -1로 가고 높이는 Y 방향은 안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D 키가 있네요. 그러면 D 키는 예를 들면 오른 방향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네 X 방향으로 좌우로 높이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A, D, W, S 키에다가 이거를 다 넣어주는 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근데 얘는 업데이트 키는 매 프레임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 상태가 지금 안 끝났잖아요. 또 안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끝내고 항상 끝내는 걸 무조건 다른 동작할 때는 그냥 끝내는 거를 먼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얘가 업데이트 프로그램 대본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틀렸대요. 에러가 나올 때 뭐 빨간 거 나오면 안 돕니다. 20번 줄에 뭐 오류가 났다고 하니까 20번 줄 다시 코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 줄이 뭐가 있을까요?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 D 뭐가 문제죠? 가로가 하나. 네, 가로가 대가로 하나 빠졌네. 소가로가 빠졌네요, 그죠? 네, 이렇게 빠졌고 다시 모두 저장.
네, 그러면 얘가 빨간 게 없어져 줘야 돼요. 그러면 오류가 문법적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빨간 줄이 없어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다 없어졌나요? 아직도 안 없어졌는데 없어졌죠. 이게 없어지면은 이제 문법적 오류는 없는 거고 실행해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실행해 보면 이제 저 노브 키를 ASDS로 또 W?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다시 중단시키고 얘를 다시 스크립으로 가가지고 양을 줄여보겠습니다. 요거를 0.1로 줄입시다. 다 0.1. 0.1 쓰려니까 전부 뭐가 빨간 줄이 거지지 않습니까? 이거 담보 리터럴을 선언해 주면은 얘는 항상 플로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디폴트는 더블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F를 이렇게 리터럴 붙여줌으로써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저장하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상태에서 문법적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없으면 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네, 네, 조금 유니티를 돌리려면은 다른 창을 다 닫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W 조금은 뭐 눈에 보일 만큼 S A D 뭐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 0.01로 놓으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가 누릴 때마다 얘가 업데이트 60프레임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짧게 눌러서도 얘는 60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얘가 빨리 난 한 번밖에 안 누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 그러는데 누르는 순간에도 그 프레임 레이스로 누른 상태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짝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누른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행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키를 이렇게 네 방향으로 움직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블릭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스피드라는 변수를 퍼블릭 변수로 쓰고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스피드 값을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십시오. 어차피 이건 클래스 창에서 이것도 해볼까요? 합시다. 그러면 다시 얘를 닫고 뭐라고요? 항상 닫아주고 다시 대본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라고? 스피드라는 거를 퍼블릭 번수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번수로 쓰려면은 왜 퍼블릭을 사실은 안 써도 되죠. 왜요? 원래 클래스 내에서는 서로 프라이빗이라도 사실은 다 써지는데, 그래도 뭐 퍼블릭은 클래스 바깥에서 쓰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린 다 클래스 안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블릭을 써보겠습니다. 퍼블릭을 쓰고 그다음에 플로트를 쓰고 스피드로 해서 뭐 이 값을 초기화를 시키겠어요. 0.01 F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켜서 스피드라는 걸 걸고 여기를 다 스피드로 교체를 하죠. 마이너스.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실행을 해보면은, 네, 0.01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느려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 치면은 조금 아까보다 느려지죠.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프로젝트 하이라키 창에서 플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뭐가 보이죠? 컴포넌트가 보이죠. 컴포넌트가 보이는 상황에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아래로 쫙 움직이면은 이제 컴포넌트 창에서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지 쭉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스피드를 갖다가 퍼블릭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에 스크립트 창에서 이 스피드가 보여요.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저게 안 보입니다. 근데 퍼블릭으로 하면 보여요. 스피드하고 좀 0.01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더 좋은 점이죠.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여기서 바꾸는 거죠. 0.02 이렇게 바꿔놓고 또 실행해 보면은 좀 더 빠르게 자기가 실시간으로 바꾸는 뭐 그런 되지만 스크립으로 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행 중에 그 값들을 바꿔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이 값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스크립에서 고쳐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퍼블릭 변수를 설정한 경우에 다시 연결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오브젝트 추가하기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오브젝트까지도 한번 해보고 오늘 12시 반까지만 하죠. 그래서 또 중지하고 항상 중지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오브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오브젝트 넣고 역시 2D 오브젝트의 스플라이스에 이번에는 스퀘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퀘어.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게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스퀘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이제 만든 거고, 얘도 씬뷰로 가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보이는데, 아까처럼 얘를 싹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네, 조그만 그 플레이어 노브도 여기 있고, 여기 스퀘어, 카메라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오브젝트가 생겨난 거를 알 수가 있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퀘어를 만들고 화면을 멈추고 화면 멈춘 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화면을 멈추는지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이렇게 멈춰져 있죠. 밝게 있으면 멈춘 상태고 어둡게 있으면 플레이어 상태다 하는 뜻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데 오브젝트 컨트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로젝트 창으로 가서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C#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대본을 만드는데 오브젝트 컨트롤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오브젝트 컨트롤 이렇게 바꿨어요. 네, 이렇게 바꾸고 스크립트 자동으로 생성됐고 그러면은 얘를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가보면은 지금 현재는 플레이어 컨트롤, 카메라 컨트롤만 되어 있는데 아까 두 개만 열어놨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두 개만 보이는데 얘를 이쪽으로 연결시키려면 걔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일로 가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세 번째 게 탭 메뉴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 컨트롤은 또 기본적으로 빈 상태 그냥 유니티 패키지 들어와 있고 오브젝트 컨트롤이라는 클래스명으로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고 당연히 모노 비헤이비어로 상속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와 업데이트만 있는 기본 꼴이 또 자동으로 생성된 거죠. 얘도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퀘어를 선택하고 얘도 이렇게 또 잘못하면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브젝트 스퀘어 생성한 거니까 파일에서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 어디에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은 씬에 저장되는 겁니다. 씬, 여기 클래스 1에 저장된 거죠. 이 씬이 저장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스퀘어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로 가가지고 네, 요 플레이어 오브젝트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스퀘어에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잡고 쭉 당겨서 다시 파란색 나올 때까지 또 안 잡힌 것 같아요. 잘 안 되네요. 얘를 싹 어둡게 돼야 되죠. 이렇게 잡고 싹 왜 안 들어옵니까? 네, 야 어려워요. 네,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컨트롤이 삽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좀 보기가 쉬우니까 일단
당분간 나랑 무관한 컴포넌트들은 안 보게끔 축소시켜버리고 트랜스폼하고 스크린만 보이게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죠? 네, 뭐 여러 가지 스타트 이번에는 네 역시 다른 키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또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네 해볼까요? 네, 뭐 해봅시다. 그러면 뭐 원래는 이런 거를 권하지는 않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오브젝트 컨트롤에 있는 거를 저는 따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쳐주세요. 일단 글로벌 변수로 스피드와 컬퍼스를 이번에 벡터 2를 썼어요. 2를 쓰든 3를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2차원이기 때문에 2는 이제 x, y만 쓰는 거고요. 3는 x, y, g까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필드 영역에 얘를 얘가 아니라 컨트롤 G 얘를 데려오는 거죠. 왜 복사가 안 됩니까? 컨트롤 C? 네. 네,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스피드와 컬퍼스를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필드 영역에다 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영역에다가는 스피드 값과 컬퍼스 값을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네 컨트롤 V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컬퍼스하고 트랜스폼하고 포지션 했잖아요. 아까 써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의 위치를 읽어. 그쵸? 이거 아까는 쓰는 동작을 했던데 읽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를 읽어 컬퍼스 객체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퍼스는 뭘로 돼 있죠? 벡터 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객체 오브젝트의 위치를 읽으려면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써야 되고 라이트로 하면 위치가 바뀌는 거고 절대적으로 읽는 거는 현재 위치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컬퍼스로 놨구나 하는 걸 알 수. 컨트롤 C, 네, 계속 업데이트, 컨트롤 B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쓸데없는 거는 지우고 출처 이것만 지울까요? 네. 네, 나머지는 제가 디버그 창은 뭐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또 넣었던 건데 그거 다 빼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벡터 2 커런트 포지션을 또 여기서 로컬로 정의해서 이건 로컬이죠. 컬퍼스는 여기서의 컬퍼스는 엄밀히 말하면 뭐죠? 여기서 정의하고 여기서 정의하면 사실은 얘는 엄밀히 말하면 클래스 변수고 여기는 로컬 변수인데 뭐 로컬 변수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뭐 이중으로 선언이 됐지만 뭐 로컬 변수라고 합시다. 지역 변수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당시 내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로컬 변수로 또 선언을 했어요. 상관없죠. 같은 이름으로 지역 변수 선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키를 또 TG, F, H로 해가지고 다른 키 4개의 방향에 대해서 현재 컬퍼스 Y를 플러스 이렇게 중첩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이동시켜라. 또 X 방향으로 이동시켜라. 이렇게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이 부분 4개의 갈래길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그 컬퍼스대로 트랜스폼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절대 위치로 위치를 지정한 겁니다. 절대 아까랑 틀리죠. 트랜스레이스는 상대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 절대 위치로 위치 이동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쓰는 거니까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모두 저장하면 이제 3개의 스크립이 저장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류가 없다면 여기서 빨강이가 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컨솔로 보면은 빨강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코드에 오류가 없는 거고 코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 그러면 빨강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뭐 반복적인 겁니다. 어디였어? 그래서 다 오류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이렇게 해보면 지금 3개의 스크립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카메라는 0.02 카메라 레디라고 출력했고 노브는 WS로 해서 노브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큐브는 스퀘어죠. 스퀘어는 뭐죠? T로 움직여서 T, G 그 다음에 F, H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각각의 스크립으로 다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뭐 이동을 시켜보는 예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풀기니까 여기서 잠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처음 실행되면서 맨 처음에 스타트가 한번 실행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 쓰고 있죠. 쭉쭉쭉 보면은 업데이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는 계속 반복되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또 많은 자동 메소드들이 유니티 오브젝트로 생성되는 순간 시작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안 쓰는 거니까 스타트와 지금 업데이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군요. 그러는데 이제 고급 사용자가 되면은 얘네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충돌 회피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메소드들도 쓰는데 우리는 크게 뭐만 쓴다? 현재로서는 스타트와 업데이트만 쓰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준비해 주시고 36,000원 회사에서 사달라고 그러세요. 신청해가지고 이 책 그래도 책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책 하나 쓰시고 당분간은 제가 유튜브 블로그에 지금 정리한 거대로 매번 모여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미리 여러분이 가보시면 상당히 제가 많이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 블로그에 특강 1번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 저 없이도 뭐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다 해볼 수 있는데 뭐 미리 예습을 하셔도 좋고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시간 나면 또 여기 와서 해보셔도 좋고 상관은 없어요.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 강제적으로 하나씩 해야 돼요. 너무 소통이 없으면 안 돼. 나만 아무 질문이나. 네. 네. 클릭 지금 동작했을 때 네. 저희가 서클이랑 스퀘어랑 동시에는 안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서클이랑 스퀘어랑 지금 저희 방향키 눌렀을 때 예. 동시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T랑 W랑 같이 누르면은 보자. 동시에요. 네. 이게 지금 A와 W인데 얘를 동시에 넣으면 A와 되는데 나는 되는데 사선으로 올라가잖아. 잘 눌러야 되나 봐요. S와 D 쫙 사선으로 가잖아. 그 얘기는 동시에 누르면 되는. 얘는 다 아마 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네. 강제로 하나씩. 네. 화면이 저기 스퀘어랑 네. 플레이어랑 표시가 대략하신 분이 예. PC에서는 표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화면에? 네. 뭐야? 그러니까 지금 코드랑 이런 거 다 작성해가지고 예. 화살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좌표가 움직이긴 해요. 예. 근데 게임 화면에서 게임 화면에서는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안 보이고 컴포넌트만 보일 뿐이죠. 컴포넌트만. 그러니까 컴포넌트 이거 화살표 안 움직이죠, 당연히. 게임 화면에서는 씬 메뉴는 동작을 안 해요. 일단 실행이 되면은 정지된 상태, 얘를 정지된 상태에서만 씬 메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 중에 한번 해볼게요. 게임 중에 지금 게임 중이네요. 게임 중에 돌아가네요. 미안합니다. 돌아가네. 지금 게임 중이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얘가 제 화면에 지금 플레이한 건데 얘가 왜 안 보이냐 이런 데가 네. 그거 좌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안 보이면은 그거는 좀 그애가 또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원래 생성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한번 저기 구글링 해가지고 왜 사라진 거 물어보면 또 알려주 뭔가 옵션이 있지 않을까? 네, 또 우리 채연 씨 강제 할당 질문이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오류가 그거는 뭐 C샵 코드 오류니까 그건 좀 각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자꾸 고민해 보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또 우리 윤돈이 프로님. 스퀘어가 예. 동을 안 했어요. 스퀘어가. 우리트 컨트롤러를 이제 잠깐 씌웠는데 예. 그것도 아무튼 뭔가 안 되는 거를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뭐 저라고 뭐 한 번에 됐겠어요. 하고 고민했지 나도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기 무슨 이름이 김원영 프로님 질문. 네. 네. 동시 안 돼. 제거 동시 안 돼.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될 때까지 자꾸 찾아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